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첫 번째 시간으로서 2011년도에 부동산 공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조금 개정이 돼서 그 부분, 개정된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되는 것은 2012년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시행되는 걸로 다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도시계획이라는 용어 명칭이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이전에도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도시지역에서의 도시계획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고 할 때 이 도시는 그 예전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하고 군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시하고 광역시, 요 시는 도시계획이라고 명명을 했고, 군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군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군계획. 그래서 도시계획이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었고, 도시계획 안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명칭을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명칭을 군위에서도 한다 해서 군자를 새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군계획이 되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 역시 도시군기본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용어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시에서는 여전히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군지역에서는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이라고 명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엄밀히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그 용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칭에 관한 변경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들어가는 거에 뭐가 또 새로 추가됐냐면 특별자치시가 추가됐습니다. 특별자치시. 그리고 또 하나 특별자치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 책에 특광시군이라고 나오지 않고 특시군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요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변경되는 용어들이 다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관련된 명칭을 보면 먼저 도시계획이 도시군계획이라고 법률에서 명명을 해줬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 군지역에서는 군계획,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되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됩니다. 파생된 용어로서 이제 도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어 시간에 다 배웁니다. 역시 도시계획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서의 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고, 군지역에서의 계획시설은 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사업 역시 도시군계획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뀐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히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지구단위가 예전에는 두 종류였습니다. 제1종하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다 합쳐져서 그냥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는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의에서는
도시 계획, 도시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다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계획들이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법률에서는 도시군 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나오지만 뭐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말을 하거나 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년부터 쭉 공부해둔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강의 중에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강의 중에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큰 그 어려움 없이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 역시 제1종, 2종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부터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기본 강좌 제1강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 해설 시간에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 자, 이 기본 강좌 시간에서는 5강에 걸쳐서 부동산 공법의 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꼭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그 중에서도 특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일단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용어 해설에 배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광역계획권. 자,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계획이냐면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이거는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이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거는 이제 시장 군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 절차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은 이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수립을 기초조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첫 단계가 기초조사를 하고, 자, 이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공청회도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립을 합니다. 자, 계획이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기본 토대로 기초조사를 누가 하냐면 바로 수립권자들이 기초조사를 합니다. 자, 수립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국토해양부 장관. 자, 그리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안에 뭐를 해야 되냐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을. 자, 이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의회. 그래서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도지사라는 시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도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지만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국토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합니다. 그래서 관계 시도지사가 시도의 의회 의견을 접수해서 듣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들은 의견을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시군의회 의견 들은 거를 어디다 보내냐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군의회 의견도 듣지만 또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듣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청취를 하고, 이렇게 공청회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이 광역도시계획 자체는 장기발전 방안도 제시하지만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도 다 수렴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이 수립권자들이 수립을 하면 바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수립을 했으면 승인 신청을 해야죠.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 신청 따로 받을 필요 없지만은 시도지사가 있을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있을 때는 이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있을 때는. 자, 그리고 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협의입니다. 협의. 자,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 승인권자들이 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즉 승인권자들이 국장이나 시도지사죠. 승인권자들이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나? 또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심의.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이거를 국장, 또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승인을 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도지사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서류를 다 송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런 사람도 또 시장 군수에게 서류를 보내서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하고 송부하고 그리고 송부 받았으면 시군구청장이 마지막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승인하자마자 바로 개별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광역계획권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라는 지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본계획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 나오는데 도시기본계획 역시 발전 방향,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하고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행정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은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이제 도시계획의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역시 광역도시계획의 이러한 절차를 준용해서 씁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하고 그리고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 자, 이 종합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종합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절차를 준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이 기초조사가 나오고, 자,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뭘 한다? 기초조사를 했으면, 자, 일단 조사권자가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수립권자들이 누구냐 하면, 기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왜?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적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니까. 공청회 개최해서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서 공청회 개최해갖고 주민들과 지역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이고 시장 군수는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시장 군수가 해당 기초조사하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안을 시군의회나
특별시 광역시 의회에 제출을 하면 그 의회는 30일 이내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공청회 내용과 의견 청취한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수립을 합니다. 자, 수립.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수립을 한 거예요. 이 수립권자가 수정을 해서 이제 수립을 하면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하나는 본인이 확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 자, 확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승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확정 같은 경우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같은 경우 본인이 수립을 하면 확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시장군수는 그 위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확정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경우고, 승인을 받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경우예요. 자, 역시 그러나 확정 승인 전에 절차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뭘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죠. 협의. 자, 협의해야 되고, 또 그 도시계획위원회,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확정하기 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장과 협의해야 되고,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시군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승인을 받기 전에 누가 뭘 해야 되냐면 승인권자, 바로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해당 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도입니다. 요 시군이 아니라 승인권자에 해당되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합니다. 자, 승인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공고하는 겁니다. 결정됐다고 공고하고 고시하는 겁니다. 고시하고 공고하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요 단계 다음에 하나 단계 정비, 재정비 또는 정비 이렇게 나오는데, 재정비라고 나오는 일부 교재들도 있습니다. 자, 정비 5년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갖고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5년마다 정비하는 거니까 재정비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엄밀하게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가 맞습니다. 다만 재검토하는 거죠. 5년마다. 그래서 재검토 정비, 그래서 재정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도시 용어 해설 시간에 도시관리 계획 해갖고 우리가 5가지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건 복습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워낙 중요해요. 제가 딴 건 다 잊어버려도 2가지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용어 해설 시간에 강조를 해드린 게 있어요. 하나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는 단어 자체.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도시관리계획 대부분이. 자, 도시관리계획의 첫 번째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이거 지정 변경에 나가는 결정 뭐로 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두 번째, 용도구역에 관한 지정 변경 뭐로 한다?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요때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개도실수. 이거 반드시 이것도 안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뭐 정비, 계략, 다 포함이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나왔고 확정이 된 그 기반시설 뭐라고 그런다? 그게 바로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바로 이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바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자,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온 정비사업. 이러한 계획도 역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2편, 제3편에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경사상. 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용도 지구의 그 지구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물론 복잡에 또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니까, 용도지구의 그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즉,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기반시설,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게 이름이 살짝 바뀌어. 그게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수험생들이 이 도시계획 시설하고 기반시설이 전혀 별개의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다만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럼 시설자 나오는 것들은 다 기반시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도시관리계획 역시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절차 비슷합니다. 한데 다른 게 있다면 공청회가 없어요. 묘하게 사실 이거에말로 공청회를 넣어야 되는데 정말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공청회가 없는 거야.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 뜯어고치긴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법을 기준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자, 기초조사를 합니다. 다 똑같죠,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자, 이거는 누가 하냐면 바로 입안권자가 하는 거예요. 입안권자. 기초조사는. 특별시장, 과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다 들어가요, 이거. 도시관리계획은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먼저 의견을 청취해요. 의견 청취. 자, 공청회는 아니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런데 공청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여기는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뭐가 없다? 공청회 없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입안을 합니다. 안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안을. 도시관리계획의 안을 만들고 확정된 게 아니라 안을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 만든다? 입안권자가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안을 했으면, 자, 이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본인이, 자, 입안권자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시장 군수가 했을 때는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결정 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에게 신청한다는 게 표현이 뭐하니까 본인이 결정을 하면 돼요. 편의상 우리 책에서는 제가 결정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결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결정 신청을 하면 요 과정에 뭐가 들어가냐면, 결정 신청하면 바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이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결정권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이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거고, 시도지사가 결정권자라면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고 시 또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대도시시장이 만약에 결정권자라면 대도시장 자신에게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고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신청을 해서 협의와 심의를 마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한 거를 고시 공고해서 알린다 이 얘기예요. 다 알려줘야죠, 누구에게나. 자, 이 과정을 거쳐서 고시가 되고, 자,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며칠의 효력을 발휘한다? 5일 후에 효력을 발휘해요. 자, 5일. 대부분의 공적인 것들은, 신기하게도 공적인 것들은 결정 공고일의 다음 날에 효력을 발휘하는데,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5일 후입니다. 또 있죠, 지정 고시되는 거, 5일 후에 되는 거 많은데, 일단 요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일단 요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정 고시가 나면
구체적으로 지형 도면, 지도에 표시를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지형 도면의 고시입니다. 지형 도면의 교시. 지형 도면의 작성자는 누구냐면 그 특별시장, 과시장시장, 군수 또는 국토해양장관 또는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승인 고지사 역시 그 결정 신청했을 때 결정한 거 신청했을 때 결정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승인을 고시해 주는데, 이러한 지형 도면, 자 지형 도면 고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 역시 어떻게 한다? 정비예요. 정비. 똑같습니다. 이거는 도시 기본계획은 똑같아요. 5년마다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부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5년마다 또 한 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오늘 부동산 공법 제1강을 했는데, 가장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광역도시계획 절차, 도시기본계획 절차,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절차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려면 저는 이걸 꼽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이게 제일 복잡해요, 사실. 이게 제일 복잡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절차고. 근데 가만히 보면 공청회도 없고, 어떻게 뭐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시도지사의 권한이. 그만큼 시도지사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지방의회인데, 지방의회가 이 안에 대해서 비토, 반대를 못합니다.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지 어떤 결정의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되고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의 힘이 커져야 됩니다. 현재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무지하게 막강하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법 기본문자 1강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국토의 기밀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뒷부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